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토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참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이 2만 달러가 무너지면서 좀 답답한 시간들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에는 여전히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녹화 시간은 2022년 6월 18일 토요일 저녁 10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녹화가 다 마무리되고 업로드 되게 되면 한 11시 어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불리우던 2만 달러가 무너지면서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가격들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7.35% 하락 19,172달러대, 2위의 이더리움은 7.26% 하락하면서 1,000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장중에 1,000달러가 일시 무너진 모습 또한 보여주었는데요. 시가총액 6위로 올라왔네요. 이제 바이낸스 USD 시가총액 7위의 에이다의 경우는 전날 대비 4.33% 하락 0.46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 애증의 코인 게르교 코인 XRP의 경우는 전날 대비 5.16% 하락하면서 0.30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43.4%,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14.4%로 이제 소폭 낮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암호화폐 시장의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전체 시가총액도 9천억 달러가 무너지면서 참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비트코인의 선물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포지션 비율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금 전만 해도 롱 포지션이 다소 높았는데 현재 숏 포지션이 59.9%로 상당히 높죠. 이더리움의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과는 달리 롱 포지션이 다소 높습니다. 55.79%, XRP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더욱 높네요. 60.61%로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선물 투자자 분들의 경우는 더욱 하락할 것 같다. 이게 중단기적으로 지금까지 하락을 했지만 더욱 큰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19,000달러 시대로 복귀한 게 이제 549일 만이라고 하는데, 현재 참 아쉬운 것이 이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 탄생 이래로 최초로 전고점 가격이 무너진 현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의 역사상 최초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현재 사는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겠죠.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하면 할수록 가장 선두에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선두에 있는 이 채굴업자분들의 이제 시장 가격 상황도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채굴기 엔트마이너 기종의 경우는 가동 중단 가격에 결국에는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채굴기를 돌리는 것보다 돌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다.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가 막심해진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가격대인데요. 이것이 이제 큰 업체들의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왜냐? 자본금이 빵빵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중소채굴 업체들의 경우는 한두 달만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유지비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파산되며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모두 다 시장에서 이제 현금으로 바꾸겠죠. 이는 곧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장 채굴 기업들의 5월달 경에 이제 5월달에만 4,000개의 비트코인을 매도한 것이 이렇게 보고서로 나왔습니다. 이는 연초 대비 무려 3배가 늘어난 물량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제 7월달에는 6월 상장 채굴 기업들이 얼마나 팔았는지가 나오겠죠. 일단 이걸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러한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은 이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투자 신탁 GBTC 펀드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예, 한 이제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만약에 미 당국의 ETF 승인이 올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GBTC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100%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걱정 섞인 목소리를 비추었다고 하는데, 참 이제 상승할 만한 것 같은데 상승할 것 같을 때 계속해서 악재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이것이 이제 돌이켜 보았을 때 연쇄적인 작용으로 계속 하방 압력, 지금 10주, 11주째 하락하고 있는 상황들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예,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이죠. 마이클 세일러의 경우는 그럼에도 비트코인이 다른 대체 투자보다 10배 낮다라는 언급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짐 크레이머의 경우는 다소 부정적인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제 짐 크레이머의 경우는 CNBC 매드머니의 진행자인데, 이 인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비트코인의 가격, 암호화폐의 가격이 상승을 했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하락할 때는 안 좋다라면서 기조가 왔다 갔다 하는 인물이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짐 크레이머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 모든 참사가 시작되기 전 수준인 12,000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12,000달러라고 한다면 지금의 가격 대비 거의 60에서 70%의 추가 하락을 해야 하는데,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며 이제 마이크 노보그라츠와 이제 마이클 세일러가 CNBC 방송에 출연해 비트코인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지만, 이건 그들이 그런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지 그저 이제 쇼 윈도우다,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참 답답한 시간들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한 이제 내용 중에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바로 이 3에로 캐피탈이 청산을 당한 것인데, 이 3에로 캐피탈의 경우는 글로벌 헤지 펀드이다. 상당히 규모가 큰 헤지 펀드조차 이 비트코인 하락세에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들이 청산을 당해서 이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회사로부터 구제도 검토를 하고 있다. 우리 좀 살려줘라 라는 이야기가 나옴으로써 점점 더 암호화폐 시장의 하방 압력에 기운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만 멈추었으면 좋겠는데요. 예, 이제 저는 처음 보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인 MIM이라는 코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또한 디패깅이 심화되어서 0.93달러가 됐다. 이게 MIM이 매직 인터넷 머니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처음 본다.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거는 아예 처음 본 것 같은데 이게 왜 기사에 나왔을까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제 이 기사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지금 현존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과 이 기타 일반 스테이블 코인들의 디패깅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하락 속에서 바이낸스의 CEO이죠. 이제 자오장펑의 경우는 암호화폐 침체장이 지금으로부터 4년간 지속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포춘과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침체장이 4년 동안 계속될 수 있다고 내다보면서도 이러한 재난이 닥치면 기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게임 산업을 포함해 올해에는 반드시 대규모 인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4년 동안 침체장이 지속이 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기저 속에 깔려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 가상자산 시장, 크립토 마켓이 비록 4년, 3년, 2년 동안 침체장에 있을지라도 더욱 확장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런 침체장 속에 매월 기계적으로 매수를 해서 개수를 늘리며 다음 상승장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대응 방법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DCG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창업자 베리 실버트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이미 바닥을 쳤다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고통 및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것 같다. 지금 비트코인을 매입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현재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참 힘든 시간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서 이제 마이크 노보그라츠의 경우는 이 시장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암호화폐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마이크 노보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CEO가 시장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암호화폐는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인터뷰에서 미 연준이 유동성을 회수하면서 즉 양적 긴축을 시작하면서 암호화폐 및 주식 등 저평가된 화폐를 기반으로 상승한 자산들이 상당한 하방 압력에 직면해 있다. 아울러 최근 몇 달간 심각한 사고들로 인해 암호화폐 손실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중에 가장 피해를 본 건 높은 레버리지로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이 셀시우스와 3에로 캐피탈이 대표적이다. 최근에 공포 분위기 속에서 불확실성과 의심이 커지고 있지만 시장은 일정한 시간의 신뢰를 얻는 시간이 필요하며 결국에는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참 지난 5월 초부터 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거의 매주 간격으로 이제 일주일마다 사건들이 하나씩 터지게 됩니다. 일단 루나 사태를 시작으로 갑자기 이더리움 리도 파이낸스의 ST 이더리움의 디패깅이 심화되면서 이를 시작으로 또 셀시우스가 또 파산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출금이 중단된 사태들, 그리고 3에로 캐피탈의 청산을 시작으로 중소규모의 투자, 이제 벤처 캐피탈의 계속된 연쇄 청산이 또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며 정말 암호화폐 시장이 끝난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코인베이스가 이제 테라폼 레스 이제 루나 쇼크 사태에 불똥이 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UST 리스크 부실 고지, 그러니까 UST의 리스크를 고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집단 소송에 직면을 했다는 것이죠. 내용을 보게 되면은 코인베이스는 테라 USD 상장 전에 테라폼 랩스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지 않고 UST 리스크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에 직면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원고는 코인베이스 벤처스가 테라폼 랩스의 최대 베커 중 하나였고, 이 말은 이제 코인베이스 벤처스가 말 그대로 테라폼 랩스에 정말 큰 금액을 투자한 기관 중 하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루나와 테라 USD 의 리스크를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소송에 직면을 한 것이죠. 일단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소송을 했음에도 정말 이거를 이제 청구를 배상을 받는 이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지기는 정말 어렵죠. 왜냐? 규제적으로 정비가 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정말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규제 프레임워크가 확실하게 정해져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며 이번 연도 안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규제적인 완비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시장의 신뢰도는 가파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이제 셀시우스 집단 소송을 하겠다라는 한 유명 유튜버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유튜버는 아니고 이 구독자 145만 명을 보유한 비트보이 크립토를 운용하는 벤 암스트롱이라는 분이 이제 집단적으로 소송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이제 오늘 소식이 나온 거죠. 한번 내용을 빌려보자면 오늘 셀시우스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와 흥미로운 얘기를 나눴다. 우선은 나쁜 소식은 집단 소송이
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사용자는 이제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하고 또 보상을 받기까지 대부분 몇 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트윗을 했다고 합니다. 참 이러한 소송들 또한 암호화폐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원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답답한 시간들, 참 좋은 소식이라고는 나오지가 않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급격한 하락은 비단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매스미디어에서 암호화폐 시장 망했다, 계속해서 급격한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이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또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최근의 사태 암호화폐 시장이 좀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증명한 일이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을 금지시키겠다, 제재시키겠다 이러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암호화폐 시장은 우리가 없애겠다고 마음을 먹고 실행을 하더라도 없앨 수가 없는 자산들이며 오히려 다른 국가에서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때 되면은 우리는 이도저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암호화폐 시장을 이렇게 받아들임으로써 이 미국이 글로벌 제일 최우선이 돼야 된다, 1등이 돼야 된다라는 이런 기저가 바닥에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 미 의원 14명의 경우는 환경보호국의 비트코인 채굴의 환경 그리고 경제적인 이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온 기저에는 그거겠죠. 얼마 전에 미국의 뉴욕주의 상원에서 비트코인의 POW 채굴에 대해서 2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킨 것인데 이제 남은 것이 주지사의 서명만 나오게 되면은 최종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에 이제 신시아 루미스 의원을 비롯해서 총 14명의 의원들이 이 서한에 공동 서명을 하면서 암호화폐 채굴자들이 사용하는 상당 부분의 에너지는 재생 에너지이다, 이 화석 에너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한 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수력 에너지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상당히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많은 채굴자들이 천연가스 등을 활용한다. 암호화폐 채굴은 건전한 기저 부하 수준을 유지하면서 수요가 피크에 달할 때는 빠르게 전원을 끌 수 있어 에너지 그리드에 이제 상당한 안정화 효과를 가져온다. 미국은 금융 서비스 및 기술 혁신의 글로벌 리더이다. 급속한 기술 변화의 시기에 우리는 미래 세대의 자국민들이 계속해서 번영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혁신을 이뤄야 한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서 미국이 바라고 있는 이런 규제와 혁신에 누가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도박이냐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커지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이제 이제 미 엘라베마의 증권위원회 위원장 국장의 경우는 미 SEC가 이제 셀시우스도 조사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테라폼 랩스 그리고 셀시우스도 SEC가 조사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각에서는 그러면은 이 리플사와의 이제 미등록 증권 소송도 서서히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라는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리플사에서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계속 사업 확장과 새로운 신사업 확장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리플사가 애플러프 월드와 이제 제휴해서 XRP 레저 기반 메타버스를 구축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픈 메타버스, 퓨처버스를 구축한다고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 리플사의 경우는 과거부터 NFT 시장과 디파이 그리고 이 메타버스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며 확장시키겠다라는 기조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실제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는 뭐 이런 소식들이 나와도 지금 가격에 이렇게 영향을 주지는 않죠. 가격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XRP 가격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일단 이 SEC와 미등록 증권 소송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추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네,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보다 3포인트가 더 내려갔습니다. 참 아쉽죠. 예, 9포인트에서 뭐 더 내려갈 거 있다고 이제 6포인트. 예, 6포인트는 정말 너무나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 이 지수는 이제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익스트리미 피어 좀 그만 보고 싶습니다. 극단적인 공포 단계를 지금 수개월째 보고 있는데 정말 암호화폐 시장의 시즌이 끝났다라는 목소리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이러한 하락장이 암호화폐 시장을 완전히 끝내버릴 것인가? 시간이 지나고 되돌아 보았을 때 지금의 시기가 오히려 적절한 매수 찬스, 최적의 매수 찬스가 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러한 흐름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시장의 공포가 낭자하고 정말 이 시장이 끝났다라고 온갖 매스미디어에서 나올 당시에는 정말로 그러한 기저가 많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시장을 버리고 이제 코인을 모두 다 매도하고 떠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전설적인 투자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하지 않고 있죠. 저 또한 그러한 것에 이제 동감하며 실제적인 행동으로 2018년, 2019년 지속적인 매수를 통해 자산이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 속에서도 오히려 매월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3년 뒤 이 시장을 떠난 우리 자신을 이제 후회하고 있을지 아니면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후회하고 있을지 충분히 기대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생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